이번에는 투자자별 매매 내역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내역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는 위에 카드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랑 코드는 퀀티렛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부터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pd.read csv 해가지고 우리가 다운받은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자, 파일명이 investor buy sell amount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데이터이고요. 자, 이거를 df라는 변수로 할당하겠습니다. df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date가 있고 std 코드라고 해서 krx에서 사용하는 표준 코드가 되고요. 자, all은 이 전체 투자자의 순매수 합이 돼서 이게 다 0일 것이고요. 다음에 종목 코드, 그 다음에 기타 기관, 외국인, 개인, 기관, 그 다음에 종목명이 되고 이 당시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타입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df.dtypes라고 해서 보면 이 데이트가 int 64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데이트가 이제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 월이나 연도가 바뀌었을 때 그 값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가시화를 한다거나 할 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read csv를 애초에 할 때 여기 뒤에다가 dtyp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트를 스트링으로 받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자, 이렇게 데이트가 옵젝으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는 df의 데이트를 컨버팅을 하는 것입니다. as type이라고 해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꾸겠다 라고 한 다음에 이 df 데이트를 다시 이걸로 할당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데이트가 옵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저 데이트를 데이트 타임 형태로 한번 또 바꿔서 새로운 컬럼에다가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dt라고 저장을 할 거고 pd.toDateTime 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에다가는 df 데이트를 넣어주고 여기 뒤에다가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맷에 퍼센트 대문자 y, 퍼센트 m, 퍼센트 d 라고 해가지고 이 네 자리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자 이렇게 포맷을 지정해주고 df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여기 뒤에 dt라는 컬럼이 새로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dt라는 컬럼으로 가장 마지막 날짜인 11월 30일로부터 이 데이터들이 며칠 전 데이터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f day5고라고 하는 컬럼으로 넣을 거고 df의 dt.max 빼기 df dt 이렇게 해서 일단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 max 값은 11월 30일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df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day5고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습니다. day5고라고 하는 컬럼을 숫자로 바꿀 건데요. df day5고는 df day5go.apply 라고 해서 람다로 x에 x.days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day5go 다 있었네요. day5go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이 함수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day5go 하나하나가 x로 들어와서 x.days를 다시 day5go에다가 할당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df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day5go가 숫자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여기 데이트에 대한 이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순매수 값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에 대한 순매수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자, 이 누적의 합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df의 그룹 by라고 해서 이제 코드, 이 종목 코드별로 그룹 by를 해서 합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데 세 달 동안에 그 순매수의 전체 합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 코드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이렇게 많이 팔았고 개인은 많이 샀고 기관도 팔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데이어고 합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산한 것들 중에서 그러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뭔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됩니다. sort values 해서 by에 foreign 이라고 넣고 ascending에 false를 넣으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달치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번 한 달 동안의 순매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 df 데이어고라고 하는 컬럼, 우리가 구해놨던 컬럼으로 필터링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어고가 20보다 작은 것들이라고 하면 대충 한 달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df name에다가 LG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LG화학에 대한 데이터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sort values by date로 넣어서 이렇게 데이트별로 오름차순이 되도록 하고 reset index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더바 df라고 두고 이 언더바 df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LG화학에 대해서만 데이트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 LG화학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황을 한번 차트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자, 언더바 df 점 플롯이라고 해서 x를 데이트로 넣고 y를 foreign 이라고 넣고 kind를 어떤 차트로 하겠냐라는 건데, 이걸 바 차트로 하겠다 라고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fig 사이즈를 한 15 정도로 넣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 보면, 자, 이렇게 바 차트가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 foreign만 넣지 말고 이거를 리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foreign inst ind,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세 개를 넣어보면, 자, 세 개의 레전드가 있는 바 차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근데 조금 보기가 불편하니까 매플롯립으로 좀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해가지고 매플롯립을 임포트를 하고요. 자, plt.subplots 라고 하고 nrows는 4개, ncols는 1개, 그 다음에 pig size는 똑같이 15에 5 정도 넣고, 그 다음에 share x를 true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개의 행을 가지고 하나의 컬럼을 가지는 그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fig axis라고 해서 할당을 받고요. 자, 이 axis는 4개의 하위 차트를 가지는 리스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xis의 0번째는 라인 차트로 종가를 한번 뿌려볼 거예요. 자, 언더바 df.index 이고, 그 다음에 언더바 df.close, 그 다음에 컬러는 검정색 K를 넣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엑시스는 바 플롯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f 인덱스 똑같을 것이고, df에 이거는 foreign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똑같이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두 개를 더 넣어서 이거를 인스트, 그 다음에 인드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에 대한 순매수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t.subplots adjust는 h 스페이스 0을 줘가지고 공백이 전혀 없도록 만들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1, 1 다 돼 있는데 이거는 2, 3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클로즈, 그러니까 종가 그래프가 나오고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바 차트, 그 다음에 기관, 개인에 대한 순매수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보기 좋도록 여기 밑에다가 각각의 이 엑시스를 그리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격자가 생성돼서 이 세로축으로 쭉 그어서 좀 보기가 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 순매수 그래프에다가 덧붙여서 누적 순매수 그래프를 그려볼 것입니다. 자, 누적 순매수라고 하는 거는 underbar.df.ind.comSum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 개인에 대한 순매수를 누적으로 계속 더해줘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여기 밑에다가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 플롯 다음에 자, 0번째 이 플롯 다음에 엑시스 1에다가 fill between이라고 해서 에어리어 차트를 한번 그려볼 것입니다. 그래서 underbar df.index는 그대로이고 underbar df에 foreign 이거 복사해 와서 comSum 이렇게 해주면은 cumulative sum이 돼서 누적의 합, 누적 합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컬러는 검정색 K 그대로 하고 이거는 좀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를 좀 줘서 0.1 정도 줘서 좀 연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밑에 두 개 더 추가를 하고 자, 2,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인스트와 인드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바꿔줬고 이대로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세로가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10 정도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맨 위에 있는 거는 외국인이니까 보면 LG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세가 있다가 이쯤부터 매수세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외국인, 기관, 개인의 투자가 보이는데 어떤 투자자의 행태를 좀 따라가면 좋을지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매수세가 있을 때, 생길 때쯤에 종가도 올라가 주면은 뭔가 그 투자자가 잘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컴썸 누적 매수 그래프와 그다음에 이 종가 그래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from sci-pi.stats라고 하는 모듈에 피어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어슨으로 underbar df.close underbar df.foreign에 대한 comSum 자, 이거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상관관계가 되겠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p-value 값이 됩니다. 자, 이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면은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1에 가까울수록 정관계가 되겠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역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0.5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상관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뿌려보고, 이거 비슷하게 두 개를 더 하겠습니다. 인스트 그 다음에 인드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서 또 살펴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투자자는 기관이 되겠네요. 0.74로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P밸류도 낮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성립이 돼서 누적 순매수가 클로즈와 상관이 깊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LG화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올라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LG화학 대신에 삼성전자 이렇게 놓고 여기 밑에 있는 셀들을 다 한꺼번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종가와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에 대한 순매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번에는 외국인이 가장 상관성이 높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의 참고사항이고 이것만 봐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여기서 작성한 코드랑 데이터는 퀀티렉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